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시장을 이끌 만한 동력이 부재한 가운데 이번 주 있을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오늘은 좀 관망세가 짙었던 하루였습니다.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좀 그래도 상승에 대한 힘은 있었는데요.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이내 하락으로 전환을 하더니 내리 좀 약세 흐름을 펼쳐냈죠. 특히나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좀 더 키웠다는 부분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전일 대비 0.61%, 코스닥은 전일 대비 1.15%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수급이 계속해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 내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오늘 양 매도가 출회가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는데 개인 홀로만이 이 물량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역시나 역부족이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 양 매도가 출회가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를 외쳤는데 역시나 현저히 좀 거래량이 좀 제한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양 매도를 보내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내고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제한된 이 수급 내에서 테마별로 순환매만 빠르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일정적인 모멘텀이 있었던 밸류업, 이 이달 안에 또 밸류업 지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삼성물산을 비롯한 이 금융 지주사주들 그리고 보험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업종 상인의 1등 그룹 지주 그리고 실적 테마 내에서 1등 PBR 관련주들이 차지했고요. 뭐니 해도 오늘 시장을 좀 이끌었던 거는 단기 테마 내에서 1등을 차지했던 STO였던 것 같습니다. 이 지난 5월 달에 폐기됐었던 이 토큰 증권 관련된 법안이 다시금 재개화된다, 재정비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사실 어제 나왔던 단독 보도였는데 오늘장에서 더 크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나 오후장 들어서 정적 VI가 발동되더니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핑거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이 종목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봐야 될지까지도 좀 관건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반도체 어제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수출 어제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도 내리 빠졌다는 점 2%, 3% 각각 하락세를 보였고요. 현대차, 기아도 오늘장에서 각각 3%대의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8월 달에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지금 국내 5개의 이 자동차사들이 모두 해외 쪽으로 좀 매출이 부진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가 펼쳐지면서 오늘장에서 자동차 대표주들 각각 3%대의 하락세 보였고요. 반면에 그래도 2차 전지주들은 잡아주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장에서 뚜렷하게 갈 만한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장에서 이 시총 상위주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던 건 삼성물산이었던 것 같은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지금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 쪽으로 이 사업을 했다면 이제는 신재생 쪽으로 사업을 확장할 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삼성물산 6% 가까운 상승불 펴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는 오늘 역시나 이 시총 좀 계속해서 경쟁이 있었습니다.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BM 오늘장에서 장중에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을 했는데요. 결국에 1등을 차지하는 거는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쉬고 있었던 2차 전지주들의 자리를 알테오젠이 차지했는데요. 반면에 바이오주들 다 잘 간 건 아니었습니다. 바이오 내에서도 수급이 좀 분산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바이오 내에서도 알테오젠 그리고 유한양행은 잘 갔지만 HLB 그리고 삼천당제약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는 오늘장에서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짚어봤는데요. 참 시장이 어려운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답답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양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앞으로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도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어제에 이어서 만나 뵙게 되니까 좋긴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참 오늘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더불어서 앞으로 시장 속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 제가 예상을 계속 해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좀 재미없는 장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었고요. 되게 이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주체, 매도 주체 자체가 외국인 기관,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관망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있어서 이번 주는 약간 좀 조용한 장이 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번 주도 수익을 내려면 결국엔 단기적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기적 매매에 있어서 내가 방법적으로 필요하다,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게 된다면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저 이창 대표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장 잘 한번 헤쳐나가자 하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를 좀 오늘을 좀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계곡에서 물장구를 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바닷가를 가고 시원한 물놀이를 하고 싶으면 바닷가를 가게 되죠. 근데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제로 바닷가는 못 갔고요. 계곡 정도로 그냥 계곡만 가서 물장구만 친다라고 좀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만큼 우리가 매수 주체가 많이 없는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용한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조용한 시장일 때는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특성이 테마성 움직임이 좀 많이 보여준다는 것이고 어떤 특정 테마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 테마의 민감도가 굉장히 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섹터가 좀 많이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SOT 토큰 관련한 이슈가 또 있었었고 관련해서 포항 영일만 관련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한 테마주도 살짝 좀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시 접목시켜 보게 된다면 신규 상장주들이 또 다시 또 움직였었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아마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두드러질 것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주도주 섹터도 반도체, 자동차 섹터에 비해서는 테마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를 빗대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삼성전자가 거의 한 3% 가까이 하락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 가격대가 저가가 아니라는 게 이번 주 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흐름 자체가 약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가를 잡고 오늘 매수해서 내일 수익 보자 이런 전략보다는 대형주 위주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우리가 한 템포 쉬어가면서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전략을 좀 펼쳐가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조용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1등 톱 테마가 반도체 섹터인데요. 반도체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조용한 흐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일단은 실적 발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는 고대콘 메모리 쪽에서는 1등 강자이지만은 실제로 모멘텀 자체는 많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은 엔비디아 콜테스트를 통과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SK하이닉스는 그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없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은 일단 좀 쉬어가는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 안에서 그러면 이제 반도체 종목이 좀 죽게 되면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좀 다운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저가이고 대부분 흐름 자체가 고가 대비했을 때 30%, 20% 가까이 밀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저가를 잡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찾기보다는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 쉬어가고 있거나 그런 식으로 좀 합리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종목도 안 간다고 하면은 뭐 다른 섹터들도 많겠죠. 뭐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겠고 자동차 종목들도 있겠고 엔터나 게임 종목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금 이번 주만 놓고 보면 이런 특정 섹터들의 움직임이 약세를 좀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지속성이 좀 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간다고 하게 되면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일 경우에 아예 매매를 쉬시거나 아니면은 추후에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오피셜이 나온 다음에 그 전후로 해서 매매 전략을 짜가는 편이 좀 나으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테마성의 움직임이 강할 수 있는 이번 주 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종목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단타 매매에 대한 좀 어려움이 좀 계시다면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장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이번 주도 역시나 좀 시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에 계속해서 좀 제한된 자금 내에서 테마별로 순환매만 빠르게 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단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순환매 박자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참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단타 매매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비법까지 또 한번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 시장에 대해서 좀 시황에 대해서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실시간 조회 종목 1위부터 10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 조회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뒤에 보이게 될 텐데 오늘도 역시나 많은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52주 신고가 경신했던 유한양행도 있고 뭐 STO 관련주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가장 먼저 뽑으시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52주 신고가를 가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그거를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유한양행이 이제 1년 고가를 상당히 좀 돌파를 하게 되면서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지금 유한양행과 같이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일부 종목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유한양행도 있고 리가켄 바이오도 있고요. 그래서 알테오젠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종목 중에 상당 부분 좀 많이 올라오고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은 결국에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그 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별이라는 의미는 쉽게 말해서 옥석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도 다 같이 올라간다기보다는 그 일부 실질적으로 파이프라인 자체가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임박한 종목들이 수급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유한양행과 같은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은 현 시점에서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주도주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종목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유한양행을 매수를 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일단은 좀 기술적으로 좀 판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28일자에 종가가 이제 2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었죠.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을 좀 놓고 보게 되면은 뭐 5% 정도, 5%, 6% 정도 상승세 속에서 좀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시기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차트상으로 일단은 고가를 좀 돌파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이 어디까지 갈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바이오 종목들이 잠깐은 좀 올라와 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9월 달에 또 학회 일정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9월 중순까지는 현재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의
고가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만 우리가 매수의 관점 그리고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격이 좀 많이 심해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상태라고 하게 되면 한 번에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우리가 상황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기술적인 눌림을 좀 노려보고 저가에서 매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12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신규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12만 원대라는 주가 같은 경우에서는 비중 50% 이상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한양이 이제 오늘 종가가 14만 4,900원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내일장에 공략하실 분들은 비중이 얼마 안 될 겁니다. 비중 5% 아니면 비중 10% 이내로 소액만 1차적으로 매수를 하시면서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공략을 하시려면 소액 비중만 내일장 공략을 좀 하시면서 이번 주 그리고 금리 인하 전까지 전후로 해서 시세 탄력이 바이오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나와주게 된다면 이 흐름을 잘 이용하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유한양에 대한 단기적인 목표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유한양행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유한양행 오늘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 섹터를 주도했다, 바이오 내에서 뭐 별처럼 빛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15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보자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 같은 경우에 내일 당장 좀 진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많이는 또 실으면 안 된다라고 또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나는 한번 자세한 전략까지 한번 챙겨보고 싶다. 이런 종목 같이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요. 이제 또 테마주를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이번 주가 테마주의 장이 좀 펼쳐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중 하나인 포항 영일만 테마주, 대왕고래 테마주인 화성밸브를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밸브가 이제 6월 달에 첫 돌파가 좀 나와줬었는데요. 결국엔 원인은 이제 포항 영일만 관련해서 시추 사업이 또 진행이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정부에서도 이제 그거에 있어선 비용을 또 감당을 또 정책을 또 펼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추경이 또 어떻게 진행이 일단 정부에서 또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비용에 있어서 일단은 500억 정도 지출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계속적으로 연말까지는 관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테마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저가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고가까지 돌파를 좀 많이 보여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최초 고가 대비했을 때 거의 16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테마주에 대한 연속성도 상당히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테마주들 자체가 뉴스가 나오게 되면 올라가게 되고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일주일, 2주일 지나게 되면은 그 테마주의 연속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또 바로 또 눌림을 또 나와주는 상태가 좀 많이 연출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은 화성밸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성밸브도 최근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정책이 계속적으로 좀 발표가 좀 되었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영향이 좀 많은 상태이고요. 다만 뉴스가 만약에 일주일, 2주일 좀 지나게 되면은 그 화제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화제성에 맞춰서 보게 된다면 화성밸브는 사실은 공략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눌림을 예상을 하고 공략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화성밸브를 단기적인 눌림을 예상을 하고 담아가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를 잘 이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11,000원대까지 현재 주가에 있어서 주가 조정 여력이 한 15% 정도 주가 조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장에 이제 공략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두 번에 나눠서 걸쳐서 매수를 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락장이 있게 된다면 이런 테마주들은 더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게 된다면 눌림폭을 조금 더 깊게 잡아야겠죠. 그래서 8,900원, 9,000원 정도까지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30%의 눌림을 예상을 하고 세 번, 네 번에 나눠서 걸쳐서 매수하신 편이 나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종목이고요. 시추 작업이 실질적으로 끝나고 결과 발표가 나와야 실제로 시세 탄력이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포항 영일만 테마주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번 주 흐름만 놓고 보면 이제 이런 테마주들이 뭐 안 갈 여력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테마성이 너무나 좀 강하기 때문에 시세 탄력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시세 탄력 이용하실 분들은 내일장의 공략이 좀 가능하지만 만약에 눌리게 될 경우에 감안해서 마이너스 5% 정도 우리가 좀 잡아가면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을 하셔도 되시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화성밸브 내일장 공략하실 분들은 혼자서 공략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디테일하게 좀 접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하게 화성밸브도 내일장 공략하시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화성밸브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테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튀어오르는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도 9%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은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눌림을 좀 예상하고 공략해야 된다라고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눌림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될지 나는 한번 그런 포인트들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 QR 스캔하시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또 테마주입니다. 또 테마. 네, 또 테마주고요. 오늘 굉장히 이제 법제회 이슈가 좀 있었던 SOT 관련한 테마주인 갤럭시 하모니터리. 최근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 STO 관련주들이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STO 관련해서 법제화가 아직은 확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제 특정 정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안을 이제 발의하겠다. 이 부분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법안이 이제 통과가 돼야 이제 그게 또 확정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도 제가 이제 시황적인 부분 좀 말씀 좀 드릴 때 상당히 좀 이번 주가 테마성이 좀 강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토큰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와줄 때는 역설적으로 보면 시장이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갤럭시 모니터리가 흐름을 좀 강하게 보여줬었던 시기가 7월 20일 정도였었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시황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좀 보여줬었던 패턴이 있었고 그 동일한 시기 때에 갤럭시 모니터리는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일단은 법안 통과가 돼야 되는데요. 아직 뭐 법안에 대해서 발의 예정이라는 겁니다. 발의도 아직 안 했고요. 예정이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팩트로 있어서 확정된 건 없다라고 이제 머릿속 인식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갤럭시 모니터리는 오늘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오늘 종가가 26%의 상승세에서 마감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두 가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모니터리가 오늘 장막판 시세에 맞춰서 내일장에 시세 갭상승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5%, 6% 상승해서 좀 시작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고점 부근 정도니까 우리가 공략해볼 수 있는 게 1,500원 정도, 10,000원대 초반 정도를 우리가 좀 예상을 시초가 부근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갭상승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자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좀 올라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가격적인 부담이 좀 노출이 내일장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TO 관련한 종목을 오늘 공략을 못 하셨던 분들은 조금은 아쉽지만 다른 테마주를 또 공략하시는 것도 맞으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테마성이 강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테마주들이 또 노출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다른 테마주 조금 더 정확한, 조금 더 승률이 높은 이격이 좀 좁혀진 종목들을 공략하게 된다면 그래도 내 입장 좀 안전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공략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뭐 화성밸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테마성이 좀 강한 갤럭시와 머니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 입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으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STO 관련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토큰 증권 관련해서 내주에 다시금 법이 재발이 될 수 있다, 뭐 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장까지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추격 매수보다는 우리가 다른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하면 좋을지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 조회 종목 한번 알아봤는데 이런 종목들 나도 한번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시게 된다면 지금 화면처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으로도 또 열려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방향성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올림픽 종목에 대한 AS 또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의 트렌드를 발빠르게 분석하시면서 우리에게 거기에 따른 맞춤 전략을 제시해 주시는 이창용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또 딱 방송 시간이 50분 제한이 되어 있는데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혹시 어디서 더 들어보면 될까요?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또 장중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매주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로 승부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공개 방송 또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장중 공개 방송에서는 매일과 같이 승부 볼 수 있는 단기 전략, 단기 종목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또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9월 달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서도 장중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따라오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나 제가 이제 단기 매매를 할 때 저만의 단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매매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초가 특정 종목에 있어서 시초가 매수 이후에 장 전에 특정 종목에 있어서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매수를 걸어두시게 되면 바로 시초가로 체결이 되고요. 시초가 체결 이후에 그 특정 종목이 10% 이상 급등을 좀 보여주게 되면은 그 상승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 대해서 매주 화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가실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전략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방송 시간이 딱 50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쉽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더 추가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무료 온라인 방송 저희가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전 8시 50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방법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초가 매매 방법 어렵잖아요. 사실 들어서만은 모를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배워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테마성 장세 속에서 꼭 한번 올라오는 종목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포트 안에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온라인 방송까지 또 이야기를 도와드렸는데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어서 오늘장까지도 시장이 좀 연속성이 없게 갔었는데 그쵸. 그중에서도 그나마 좀 갔던 종목이 화장품 관련주, STO 관련주인데 화장품 관련주를 또 저희가 방송 도중에 다뤘었잖아요. 그쵸. 그 종목부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화장품이 최근에 또 리바운딩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이유가 다른 섹터에 비했을 땐 뭐 수급적인 여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실적 자체가 화장품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북미향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20% 이상의 한국 기업이 미국 또는 캐나다 쪽에 수출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20% 이상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규모로 따져보게 된다면 8억 달러가 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출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화장품 기업들 중 안에서 특히나 두드러지고 있는 기업들이 OEM, ODM 관련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리바운딩 좀 셌었던 섹터들이 그 화장품 종목 중에 OEM 업체들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드렸었던 한국콜마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한국콜마도 마찬가지로 실적주로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고 실제로 매출 자체가 전년 대비했을 때 20% 이상의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정도가 넘어가는데요. 사실은 이제 한국콜마를 이제 월봉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니겠지만은 실제로 작년 대비했을 때는 리바운딩이 좀 강한 종목이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볼 것은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고점이 아니고 실적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장품 업종들을 선별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한국콜마 같은 화장품 실적주를 공략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화장품 업종들 자체가 많이 매출 자체가 좀 캐파가 늘어나고 있고 수익성도 개선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업황에 맞춰서 좀 따라가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여기에 조금 더 앞서서 시황 매일과 같은 미국 증시,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에 맞춰서 대응할 필요는 없는 섹터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화장품 업종들은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편안한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한국콜마를 공략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입장에서도 사실 좀 무리 없게 공략이 좀 가능하거든요. 근데 화장품 관련주도 사실 이제 한국 주식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들 특징이 변수에 약하다라는 게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하면서 만원 비중을 우리가 이제 한국콜마에 좀 들어가지 마시고 내일장 공략하실 때, 그래서 내일장 시초가도 공략 가능하시겠지만은 비중을 조금 5%, 10% 3번, 4번에 나눠서, 왜냐하면 한국콜마 같은 종목들은 묻어두면 조금 더 변동성이 좀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좀 펼치기 위해서는 그 변동성을 우리가 이용하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더 3번, 4번에 나눠서 공략하시면 이 한국콜마란 종목들도 우상향하면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한국콜마를 제가 드렸었던 시기 자체가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합권 정도에서 좀 머물러 있고요. 지금 수익률에 있어서 보합권 정도 있지만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실적주이기 때문에 내가 가타부타 반도체에 있어서 지금 눌림을 갖고 손해를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은 좀 해지 성격으로 화장품 관련한 실적주, 이 실적주에 있어서 현재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좀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눌릴 때 화장품에 대한 수익으로 해지하는 전략으로 한국콜마도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내일장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은 목표가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그대로 75,000원대, 76,000원대 그대로 일단은 유지를 하고요. 만약에 목표가를 도달하게 되면 그 이후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목표가 수정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는 여기서 좀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리가켄바이오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6월 20일 정도에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그 당시에 시세만 놓고 보면 11% 급등했었던 상태에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나와서 좀 언급을 드리고,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이 양봉을 무서워하셨던 분들은 매수를 좀 못하셨겠지만, 저를 그대로 믿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30%의 주가 상승을 이미 다 누리신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이제 매도 의견은 전혀 드리지는 않았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투자자를 많이 모아줄 수 있는, 그리고 재무적인 부담이 원래 많은 업종들, 그리고 차익 비중이 좀 많은 업종들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픽을 수 있는 게 바이오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보게 된다면 리가켄바이오도 그 섹터 중 바이오 섹터 중 하나고요.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R&O를 계속 진행을 해주고 있고, 기술 수출까지도 계속적으로 또 진행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는 일단 모아가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일단 시세를 좀 놓고 보면은 4% 정도 밀린 상태에서 좀 마감이 좀 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은 기술적인 하락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91,200원대에서 마감을 좀 보여줬었지만, 중간에 장기 이평선은 아직은 이탈하는 신호는 아직은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리가켄바이오를 진입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만약에 눌리게 될 경우 공략이 좀 가능하겠지만은, 이 가격적인 전략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나눠서 들어가야 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이 말에 올라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을 좀 받아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는 내일장 임의로 공략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공략하시자, 이 부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을 말씀드리면 HLB라는 종목을 계속 이제 제가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은 HLB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숙제가 계속 남아 있죠. 그래서 미 FDA 통과가 되냐 안 되느냐, 그 팩트가 남아있는, 숙제가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봤을 때는 미 FDA 통과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매수 자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FDA 통과가 된다라는 기점에서 좀 보게 된다면, 만약에 제가 기존의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12만 원 단기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로 놓고 보게 된다면 거의 30% 이상의
기대 수익을 좀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매수는 맞지만은 30%의 주가 상승 탄력을 좀 보면서 좀 공략을 좀 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건 미 FDA 통과가 이제 일단은 확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면 기존에 중국의 항소제약과 관련해서 병용 임상을 들어가게 되고 병용 테스트를 좀 진행했었는데 미국이 좀 견제를 사실상 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견제를 했었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통과는 5월 달에 통과는 못했었지만 추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HAB 당사에서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은 동사에서 이제 전혀 뭐 기술력에 대한 문제점 없다라고 좀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월 달 정도에 FDA 결과가 나와주기 때문에 그 전에 엑시트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FDA 통과가 되면은 사실은 또 급등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지만은 두 가지 상황이 좀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미 FDA 통과가 되면은 재료 소멸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안전하게 HAB라는 종목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12월 전에 그 기대감을 상승 기점이 좀 나와줄 때 그때 엑시트를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HAB는 여기서 일단은 계속적인 매수 의견을 좀 드리면서 공략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을 좀 말씀드려 볼 텐데요. IMBDX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오늘 장에서 6% 정도의 밀린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패턴이 신규 상장주이면서 바이오인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 탄력성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보게 된다면 내일장의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좀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IMBDX는 내일장의 시초가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길게 끌고 가지 않고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적 시세에 의해서 우리가 잘 이용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그러한 의미로 이제 IMBDX는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 대응이 필요하고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IMBDX 단기적 매매 전략을 공략하실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들이랑 흐름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그렇고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리가템 바이오도 그렇고 오늘장에 바이오 종목들이 약간은 좀 눌림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섹터들 종목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이 흐름을 좀 이용하면서 공략을 좀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이용하자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눌림이 나올 때 저가에서 매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흐름이 만약에 끊기게 될 경우에 빨리 빠져나오고 다른 테마주로 갈아타면서 공략하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내일장에 눌림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빠른 종목으로 우리가 좀 대체를 하면서 공략을 좀 하시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공략하신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밑에 보시면은 거래량 자체가 일단 최근에 7월달 거래량 자체 거의 1000% 거의 10배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수급이 좀 엑시트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장 흐름 보면서 제가 대응을 해드릴 거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었던 에코프로 BM을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소재단 대장주가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죠.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오늘은 약간은 좀 아쉬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소재단 안에서 사실상 대장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더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표 주가를 단기적으로라도 제가 어제 종가 대비했을 때 5% 정도, 10% 내지 좀 보여드렸었기 때문에 20만 원대 단기적 목표가 좀 말씀드렸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은 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 공략을 못 하셨던 분들도 에코프로 PM 내일장 시초가 공략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해서 리뷰 도와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코멘트까지 더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저희가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지금 나와 있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시게 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나와 있고요.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저희가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동일하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 저희 올림픽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나도 한번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 이런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올림픽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테마주 성격으로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오늘도 일단 바이오 종목을 또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패턴이 여기에 덧붙여서 신규 상장주이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시세 탄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사실은 그 특징이 바이오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해당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맞춰서 봤을 때는 신규 상장주이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시세 탄력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라메디텍이라고 하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리면 미용기기와 체열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올해 6월 중순에 상장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상장 당일날은 사실은 시세적으로 이제 그렇게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지만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거래량 돌파와 함께 전체적인 추세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서 이제 노출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나 미용기기도 엮여 있다는 것이 우리가 화장품 관련해서 화장품 미용기기도 또 엮여 있죠. 그래서 그 화장품에 대한 시세, 화장품 섹터에 대한 시세,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시세, 겹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라메디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장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시초가 공략이 좀 가능하시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2만 원대 목표가 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14,730원대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번 주 좀 공략을 좀 해보면서 이 라메디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으로 올림픽 종목 라메디텍에 대해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로도 엮이고 신규 상장주로도 엮이고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로도 엮이기 때문에 아주 재료가 다양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나도 앞으로 시장에서 같이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시게 된다면 우리 전문가님 사진 옆에 또 함께하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화면에 나올 텐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시죠.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화면처럼 우리 전문가님 사진 옆에 함께하는 방법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방법 클릭하시면서 앞으로 시장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가 미지수 불분명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속에서 방향성 함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전략 정말로 잘 세우시거든요.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장 속에서 상승 나올 만한 종목들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또 나는 얘기를 더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어떻게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뭐 추가적인 얘기.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 날 그리고 장중 방송을 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9월 달에 어떻게 매매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방법적으로 스윙주든 단기 전략이든 중장기의 매매에 있어서 전략을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창용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략적으로 굉장히 플랜에 맞춰서 9월 달은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9월 달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 발표 굉장히 이제 오피셜이 좀 센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슈에 맞춰서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번 달 장 따라가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온라인 방송 매주 화요일 날 있다라고 도움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